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초지원팀에서 지금 파인텔레콤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진 대표고요. 2010년 5월 달에 스피노프로 창업 지원 나와서 지금 125개월 차. 진짜 10년 되셨네요. 그죠? 네, 10년 넘었습니다. 초반에 다 그렇잖아요. 되게 잘하다가 네. 또 뭐 인력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부딪히면서 네. 또 잠깐 또 꼬꾸라지기도 하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그런 거를 한 4-5차례 반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을 많이 할 때는 한 4개 정도까지 한 적이 있었고 네. 제일 많이 했을 때는 400개까지 못했었고 한 350개 정도 올해요? 예, 있었고 지금은 조금 줄어든 상태고요. 매장 네. 2개로 그냥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다시 정리하고 있는 한 단계고 네. 아시겠지만 대리점은 가입자가 저희 생명력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또 다시 매장 늘려가지고 또 200개, 300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매장은 지금 현재는 2개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10년을 한 사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좀 큰 경쟁력인 것 같아요. 나름 되게 힘들었어요. 역병이 지금 2번째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의 메르스.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나왔던 대리점 대표님들은 네. 아무도 안 계세요. 그쵸. 네, 현재. 보통 대리점 한 2-3년 버티시면은 뭐 절반 이상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주변에 정말 쟁쟁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젊으신 분들도 있고 네.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짧게 말해서 짧고 굵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대리점의 경쟁력은 일단 계속 유지하는 게 일단은 네.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더 짧게 굵게 가시는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좀 너무 초반에 많은 욕심을 내시다가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핸드폰은 사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그 외에도 뭐 세무적인 부분이나 노무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뭐 무너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원래 이제 판매직을 하다 가신 게 아니라 유플러스 본사 직원이시죠? 아니요. 처음에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네. 테크노마트에 그러니까 저희 누님 통해서 이렇게 아시는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휴대폰에 대해서 일을 배우러 갔다가 아, 거기에서 좀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네. 영업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영업- 정규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정규직을 했는데 예전에 그 영업과장에서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거죠. 아, 그러세요? 전환이 됐다가 2010년도에 네. 스피노프 제의를 받고 아, 그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업 경력은 상당히 많고 그 네. 현장에 있을 때는 네. 뭐 다 누구든 판매사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막년에 그랬었죠. 사실 인터뷰 전에 사실 진짜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네. 좀 본사 임직원 출신이신데 네네. 이렇게 해서 본사 임직원 출신이 하시는 분 거의 못 봤거든요. 네, 힘들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네. 엄청 동안이세요. 실제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용띠 76 용띠입니다. 45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동안이세요. 네. 젊은 사람들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타고나셨는 거죠. 생김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동안에 10년 정도 지난 세월을 보면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소매 직영 점장 할 때나 또는 뭐 유통 점장도 했었고 네, 다 했어요. 정말 저는 코치도 했었고 네. 요즘에 코치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훈련 강사라고 그러고 아, 네네. 지정 훈련 강사도 했었고 유통 점장도 했었고 아, 소매 직영 점장도 했었고 네. 정말 영업에서 할 거는 다 해봤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그 판매사라든지 소위 잘해서 뭐 S급 판매사라는 네.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계셨고 네. 상담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누구나 지금도 뭐 젊으신 분들 뭐 영업과장을 하시든 점장을 하시다가 이렇게 판매점 나오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신 분들 보면 처음에 나오면 몰라요. 제 경험상으로는 항상 처음에 한 2-3년 동안은 굉장히 잘합니다. 일단 열정도 되게 뛰어나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네.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잘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이게 같은 현장에서 이렇게 동료로 있다가 판매사 대 판매사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노사관계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동료들이 같이 나왔으면요. 그렇죠. 같이 나갔으면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같이 나갔는데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어쨌든 노사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노사관계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하다못해 그냥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방법도 틀려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대표의 눈높이가 이제 그때하고는 틀려지다 보니까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으쌰으쌰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붐업이 되지만 그 친구가 계속 이제 여기에 비전을 갖고 같이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해주고 싶은 말은 저희 지점도 지금 신입 창업지원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도를 거의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지점도. 네. 근데
예전에 제가 다른 지점에서 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네. 초반에는 다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중간에 그런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판매만 잘하면 됐었는데 그쵸. 이제 그 동료분들 혹은 선후배들과 이제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쵸. 그러니까 창업으로요. 그 대표로서 리더십에 대한 자질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10년 넘게 영업하면서 네. 노무 강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아, 네.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하나 그래도 스스로가 좀 자부하는 게 한 번도 그런 분쟁이 없었어요. 그러세요? 네, 정말 10년 넘게 하면서 정말 그런 분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 네. 제가 유일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단순하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만 그쵸. 분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관계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하시는 분들이 그럼 같이 그 유플러스 회사에서 근로하시다가 같이 나오신 분들이 그쵸. 처음에는 당연히 뭐 제가 그때 지경점에서 데리고 있던 상담사 네. 제가 매장을 받았을 때는 네. 매장 보셔서 알겠지만 한 10평 좀 넘어가나요? 되게 작아요 매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정점 말고 네, 가락동에 네, 있는 그 매장이 회사 매장이 네. 평수도 되게 작고 그리고 문정 로데오점이라고 포스명이 돼 있는데 네. 그 예전에 그 문정 로데오 거리하고는 또 이렇게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베드타운 형식으로 좀 돼 있어서 회사 직원이나 이런 보다는 가족 단위로 좀 많이 오시고 네. 그런 상권인데 제가 처음에 2010년도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매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점 중에서도 실적이 가장 안 좋은 매장이라 그래요? 제가 여기를 찍으니까 그 당시에 지점장이셨던 분이 네. 왜 거길 왜 찍냐고 할 정도로 네. 그런 점이었는데 지금은 인지도가 좀 있는 매장이 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제가 너무 오래 하니까 여기 뭐가 있지?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 계속 버티고 그래도 하니까 수익이 되나? 그쵸 약간 그런 거죠. 네. 예. 거기 몇 개 정도 판매하세요? 그 저기가 예전에 정말 초반에 나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막 300개 이상 할 때는 저기에서 뭐 제일 많이 했을 때는 거의 한 200개 가까이 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건 옛날 얘기고요. 네. 요즘에는 뭐 월세가 막 뭐 10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100개 이상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은 좀 많이 할 때 80개 정도. 80개면 요즘에 단일 매장으로는 네.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뭐 투자도 그러니까 월세도 제일 싸고 네. 투자 비용이 제일 싼 매장인 거에 비해서는 네. 효율성이 좀 좋은 저희가 그만큼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월세가 싸도 네. 매장에 갇히는 또 권리가 있잖아요. 네. 권리금 꽤 들어간 매장 아니에요? 권리금은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가락동에 있는 매장 봤거든요. 네. 인수 매장 내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네네. 과거에는 안 좋았었다고 하시니까요. 네. 원래 저기가 처음에 LG 플러스 대리점이었다가 네. KT 매장으로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바뀐 매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데 LG 플러스에서 매장을 내는데 네. 인테리어를 안 해준 매장이에요 저기가. 그러니까 짜깁기한 매장이에요 이렇게. 그런 게 돼요? 간판만 그러니까 저도 최초로 봤어요. 저 대기업 저 유플러스 중에 한 번도 본 매장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할 때 KT에서 간판만 바꾸고 나머지는 짜집기를 한 매장이에요. 정말 저비용으로 저비용으로. 거의 10년 넘게 맞습니다. 기여한 네. 그래서 저기서 또 한번 불도 한번 나섰어요. 네, 매장에서. 네. 불이 한번 나서 중간에 한 7년 전에 한번 인테리어를 한 매장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하셨군요. 대표님 근데 거기 매장 안 가시고 거의 이쪽에 계신다고. 저기는 저보다 좀 영업적으로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가 있어요. 저의 노하우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10년 넘고 네. 나이도 좀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일하는 직원들이 예전에 저하고 같이 나온 친구들은 지금 40대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새로 온 친구들은 다 20대예요. 제가 어린 친구가 20살. 네. 제 딸이 15이거든요. 네. 나이가 다 20살이 올렸다 보니까 네. 참 이게 그 험하기도 이게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좀 너무 꼰대 같은 얘기만 하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중간에 한 명을 두는 거죠. 중간 관리자를. 예, 중간 관리자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계신데요? 직원 수 지금은 현재 3명, 2명 해가지고 5명이고요. 네. 저희는 한 명에서 2명 정도를 더 채용할 생각입니다. 유플러스가 정말 매장당 인력이 정말 많아요. 네. 두세 명, 보통 두세 명 이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리점들이 보통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유플러스가 많고 KT나 SK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을 뽑는 거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이나 그런 것도 있지 않으세요? 부담이나. 참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오래 머무르기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도 알고 보면 이것도 저는 솔직히 전문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전산이든 어쨌든 돌아가는 거를 배워야 일을 할 수 있는 책인 거기 때문에 보통 진짜 입이 뜨이고 판매를 하고 판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지켜보고 맞아요. 배워야 하는데 그 3개월을 버티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요즘 어쨌든 최저시급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지인 위주로 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게 조금 더 오래 가고 그리고 나중에 뭐 어떤 사고 문제나 이런 것도 좀 덜하고 네. 그래서 지인 위주로 많이 좀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친구라든지 네.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저희가 일하고 있는 직원들 2명은 20살짜리 여성분 2분이 계신데 그분들은 완전히 그냥 초짜고 신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때묻지 않으신 분들 저희가 한번 진짜 교육을 해보고 가르쳐 보려고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채용도 어려워요 사실. 네. 채용도 어려운데 네. 채용한 사람들에는 유지도 어렵지만 네. 그 인당 생산성을 내는 것 자체가 네. 언제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고정비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세요? 그거는 이제 부담이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는데 그거는 점주로서 초기에는 좀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인 거죠. 네. 초반에는. 그리고 어쨌든 그 신입 직원들이 저희가 어쨌든 저도 뭐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급여를 준 만큼 이상은 어쨌든 영업 실적으로 뽑아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급여 테이블 네. 그거를 잘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센티브 연동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네. 잘 적절하게 네. 조화를 해서 그렇게 일단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휴대폰 멀티샵에서도 갖는 고민이 뭐냐면 1인 점주분들이 보통 많으신데 직원은 어떻게 뽑느냐부터도 고민이 있지만 뽑았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은 네.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인당 생산성이 올라오겠느냐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육성에 대한 고민도 있고 네.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비전에 대한 한계도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전 대표님께서는 네. 어쨌든 선투자가 있어야만 네. 네. 그 매장에 대한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네.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사람이 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그렇잖아요. 뭐 한 3개월도 못 버틸 정도의 여력이 되시면 안 되니까 네. 그 정도 한 여력은 좀 있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게 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